안녕하세요. 안초루의 호르몬TV 안초루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당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죠.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가면 제로 슈가, 무설탕 제품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저당 음료나 식품들은 당뇨와 무관할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당뇨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고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당 음료라고 슈가를 안 넣었다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공감미료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한 거에 의하면 단맛만 느끼게 하는 그 화학 음료, 인공감미료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고, 특히 이제 단맛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킨다 라는 보고들도 있고요. 인공감미료가 칼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라 하더라도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트려서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을 깨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단 것을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인공감미료도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적정 수준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병이 일으키는 소인이 없거나 인슐린이나 당대사의 항상성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자꾸 이제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췌장에 이제 자극이 전복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단 것들이 좀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거를 먹게 되면 비만해지게 되죠. 비만 자체가 또 간접적으로 당뇨를 갖다가 잘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순당 같은 경우는 혈당을 또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자꾸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제 반복되게 되면 가랑잎에 옷 젖는 것처럼 당대사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도 탄수화물 자체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당지수가 아주 높은 영양소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탄수화물, 단순당, 혈당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숙지하셔서 식사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과일도 사실은 당이 있지 않습니까? 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맛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이제 단시간에 혈당을 올리는 성질을 갖고 과일을 분류하자면요, 당지수가 높은 그런 과일들은, 수박 같은 경우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고요. 특히 말린 과일들 많이 드시는데요, 말리게 되면 당도가 올라가고 당지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제 딸기나 키위,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당도가 적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지수가 낮은 저당도 과일을 먹는 게 좋은데, 저당도 과일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즙을 많이 먹더라고요,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과일즙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섬유소가 다 제거된 성분이 있고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고, 과일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과일즙을 드시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샐러드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이제 오메가가 많고 건강하게 만드는 레시피가 중요하죠. 그래서 삶은 게 고기가 좋고, 구운 고기는 더 나쁘고, 튀긴 고기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건강한 식재료보다 어떻게 만드냐가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무조건 좋다고 해서 과식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덜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갖다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또 더 많이 먹고 물타기를 해야지, 건강하지 않은 불량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잉의 칼로리가 당뇨에 나쁘다는 거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한다는 거는 절반은 맞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 했더니 당뇨가 좋아졌다,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전반적인 칼로리가 제한돼서 당뇨에 좋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식사 패턴이 당뇨에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만일에 내가 하루에 3끼 먹고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무리하게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보다는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가 있거든요. 적당한 때에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3끼 식사가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아침에 너무 공복 상태에 있으면 특히 인슐린 주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또 쉽게 올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끼 식사 패턴을 유지하되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 합병증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당대사라는 게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기가 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일수록 회복이 가능한 그 단계가 더 많고요. 골드타임을 우리가 잘 지켜서 고친다면 충분히 원상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드타임이 또 생기는 이유가 중에 하나는 당뇨가 처음 발병된 다음에 허니문 시기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든지 저항성이 문제가 생겼는데 호르몬의 성격은 항성성이 있으니까 되돌려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당뇨병의 허니문 시기를 골드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고혈당 상태가 되면요, NK세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치고요, B세포 같이 항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이 보면은 암도 잘 생기는 이유가 이런 면역세포가 줄어들고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환경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되거든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T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감염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당뇨 환자들이 감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이 당뇨 환자와 이 면역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왜 면역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면역력 향상이 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40세 이후에 당뇨가 많이 생기니까 당뇨병을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20대나 10대에도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1형 당뇨 환자들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20대 에서 2형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라는 건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비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20대 청년들한테 많이 생기면서 당뇨 전 단계, 당뇨병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오랜 동안 고혈당의 상태로 혈관이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대에 생기는 당뇨병이 훨씬 더 합병증이 더 많은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이런 20대에 걸리는 당뇨병인 경우에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의 하나의 요소이고, 소변에서 당이 나왔다고 당뇨병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당뇨가 아닌데도 일시적으로 소변에서 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요당에다가 이제 스틱을 찍어가지고 소변 검사하면서 내가 당뇨 전 단계예요, 당뇨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정상인 사람들도 일시적인 요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을 갖다가 요당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혈당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혈당이 정확하고 또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일시적인 요당인지 당뇨인지를 알아내는데도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당뇨병 요동이 생기게 되면 일시적인 요당과 틀리게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살구체 여과율이 점점 감소한다든지, 당뇨병 요당 같은 경우에 오래되기 시작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게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공복혈당, 식후혈당은 문제있는데 당활숙수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당뇨병의 패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제 공복혈당만 갖고 하게 되면 정상이라고 했지만, 공복혈당은 한 시점에서 일시적인 또 혈당이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거나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있거든요. 당뇨병 자체가 증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이게 당뇨병일까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건강검진에서 지금 정상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항상 나이가 들고 가족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병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식사, 운동하는 습관, 이 습관이 결국은 당뇨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당뇨병은 병이 아니고 습관을 표현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뇨에 대한 오해 좀 풀리셨나요? 아직도 궁금한 게 한 트럭이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